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막 지역 신문에도 나고.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대학교에서는 제가 법학했습니다. 아유, 항상 처음은 긴장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먼 길 왔지 내가, 그죠? 오셨죠? 네. 네, 내가 님 따라서 먼 길 왔다 얘가, 그죠? 전 6일 걸리고 본인 2시간 걸리고. 오늘의 영상은 중국 유학 생활 그런 거에 걸쳐가지고 약간 이런저런 얘기를 캡틴 따거님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캡틴 따거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필승! 여러분 필승. 안녕하십니까. 저는 캡틴 따거라고 하고, 저는 중국에서 14년 정도를 살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군장교 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국이랑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모신 분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중국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서 어머니를 따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됐죠. 초등학교 때 4학년 마치고 갔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 가셨네. 네. 근데 초등학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간 도시가 심양이라는 도시예요. 북한의 살짝 위쪽. 전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조선족 소학교였거든요. 거기가 조선족 자치주이기 때문에 수업을 조선말로 합니다. 한국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에서 제 중고등학교를 보냈고 베이징으로 가서 제 대학교를 보냈죠. 상해에서 약간 기억나는 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막 지역 신문에도 나고. 아, 신문에 넣었다고? 신문에서 나고.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가. 잡지사에서도 막 인터뷰해가고. 기사 나중에 보내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런 걸로 막 띄우고 싶어가지고. 15년 전 있는 자료. 중국은 아직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요. 입학시험인데 쫑카오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수능처럼 모든 중학생들이 봐요. 제가 거기서 600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어서 상하이에 4대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딱 원탑으로 꽂히는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상해고등학교예요. 제가 이 상해고등학교를 중국 애들이랑 같이 경쟁해서 들어갔습니다. 세워진 지 146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정식 입학을 해서 들어갔죠. 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으로서 처음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공부 노하우, 공부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제가 그냥 하면 똑똑했던 것 같은. 저기 네. 강했거든요. 세수 한번 하고 올래요 지금. 이분이 많이 걸으셔가지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대학교에서는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대학교에서는 제가 법학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되게 인재신데요? 아, 자랑하는데 육아 있었네. 저희 학교가 칭화대학교라고 중국에서 이제 1등, 2등을 다투는 학교인데 현 시점에서는 1등이고 지금도 1등이에요. 아시아 1위에요 지금. 아시아 1위라고. 네. 지금 진짜 아시아 1위고. 찾아본다. 찾아본다. 거잖아요. 아, 맞네. 아시아 대학 순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가요? 일반 대학교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4년제고 학비가 26,000 위안, 그때 당시 환율로 5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년에 500. 1년에. 근데 한국도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법학과도 그 정도를 내는 게 보통인가? 의대랑 미대 빼고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법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성적 커트라인. 중국 애들도 수능을 봐요. 근데 이 수능의 첫 번째 조건이 중국 국민이어야 돼요. 외국 사람은 그걸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외국인 시험들이 따로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입시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학비가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숙사비는 거기서 더 추가하고 생활비까지 들고 하면 더 올라가죠. 한 학기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도 들고. 그렇게 해서 학원에 들어가면 입시에 필요한 과목들을 다 이제 해주는 거죠. 당시에는 그때 중국 붐이어서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 딱 모아내면 반은 한국인. 수시, 정시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쪽에도 그런 거 있어요? 중국 친구들은 있어요. 저희는 없죠. 법대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배우냐면 1학년 때는 기초 과목들 위주로 좀 많이 배웁니다. 영어라던가 컴퓨터라던가 사회 기초 법률, 영화 속의 법률 뭐 이런 식으로 교양 과목 위주로 좀 많이 배우고, 저희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닌데 중국 학생들은 필수로 마르크스 사상을 배워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래도 선택은 하면은 들을 수는 있다. 들을 수 있죠. 들어본 적 있어요? 수강 신청을 해서 듣지는 않고 정말 궁금해하고 한번 따라가서 한 번 들은 적은 있어요. 재미는 없더라고요.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거를 좀 배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논리 펼치기 바쁜 그런 시간인가? 뭐 중국 공산주의 찬양이죠. 찬양이란 뭐 어떤 식으로? 생활 속에서 마르크스즘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하면서 사회주의 정책들을 얘기를 해줘요. 이게 어떤 효용을 낸다, 중국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으니까 잘 된다 찬양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듣고 안 갔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세뇌하는 게 좀 무서운 것 같다. 그렇지 않나? 그러게요. 2학년 때는 큰 전공 과목들을 많이 듣습니다. 큰 법들을 이제 주로 많이 듣고 3학년 때는 자기 분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뉘는데 공법은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친다면 사법에서는 돈 처리하는 민법, 회사를 경영할 때 쓰는 회사법, 지적재산권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로 어떤 걸 선호하던가요? 아무래도 사법 쪽을 많이 선호하죠. 그럼 본인도 저는 법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찢어버렸네. 3학년 되자마자 그냥 찢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졸업시험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논문을 낸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4학년 때는 실습 과정에 들어갑니다. 교수님들 중에서는 실제로 로펌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법원이라던가 그런 데 가서 실습을 해요. 근데 국제 유학생도 시켜주더라고요. 아, 시켜줘요? 네. 그 차별 없이?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상하이 법원에 가서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약 그- 2주 정도. 그다음에 따로 노동법 관련된 무료 법률 지원소 이런데 한 2주간 법률 자문 실습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뭔가 실제로 그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문제를 정리해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놓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쓰고 저희가 심사를 받죠. 교수님이 한 3-4분이 앞에 계시고 저희가 논문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것저것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다 이제 허가를 하면은 졸업. 어떤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저는 국제사법 분야에서 혼인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사람이고 연서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결혼했다가 네. 이혼을 하는데 제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되나 중국에서 소송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달라요? 그런 거 이혼 아유. 당하는 쪽? 이혼? 갑자기 피어나네. 아이고. 아, 뭐가? 변호사 찾아가세요 이거는. 아니 그런 거 있더라. 컴퓨터 전공하는 애한테 컴퓨터 고장났다고 내 부르지 말라고 막 그런 말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저 되게 빡쳤던 게 저도 기억. 아니 네. 누가 자기가 항공권을 샀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면 돼라고 묻더라고요. 경찰 찾아가라고. 쟁점은 뭐냐면 네. 법대는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이게 법대지 잘못을 했을 때는 경찰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어 공부 방법, 노하우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중국어는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듣고 말하는 거, 두 번째는 읽고 쓰는 거예요. 듣고 말하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성조가 있잖아요. 1성, 2성, 3성, 4성이 있는데 성조를 다르게 하면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조만 제대로 지켜서 중국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기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런 음성이야, 이런 악센트야 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정말 많이 듣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나도 말할 때 그 액센트로 나오는 거죠. 느낌이 오나 봐요. 어느 순간. 그쵸, 많이 들으면. 저는 언제? 3년차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면은 중국에 가셨을 때 맥도날드를 가시면 케찹을 달라고 할 때 반지의 제왕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케찹의 성조가 반지의 짱 이렇게 되거든요. 반지의 제왕 이렇게 하면은 진짜 좋아요. 실험해봤어요. 반지의 제왕 이렇게 해야 돼요. 반지의 제왕. 네, 제왕을 좀 세게 해요. 반지의 제왕. 이게 성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은 성조만 잘해도 알아듣거든요. 두 번째 읽기 쓰기 팁에서는 글자 하나하나 뜻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자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단어가 그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이해하기 쉬워져요. 필통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필도 외우고 통도 외우면 이제 필통이 붙어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잖아요. 한자 외우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그거는 다음 화에